유럽 전역이 지금 사상 최악의 폭염에 휩싸였습니다. 그런데 이번 폭염은 단순히 기온이 높은 수준이 아닙니다. 도로가 갈라지고 원자력 발전소가 멈춰서고 세계적인 관광 명소가 문을 닫는 초유의 상황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전문가들은 이번 현상을 오메가 열돔이라 부르며 앞으로 더 강력한 폭염이 반복될 가능성을 경고하고 있는데요. 과연 유럽에서는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독일에서는 현지 시간 26일 서부 자르브리켄의 기온이 41.3도를 기록하며 역대 최고 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특히 독일에서 6월 기온이 40도를 넘어선 것은 기상 관측 이후 처음 있는 일입니다. 기존 기록을 한 번에 뛰어넘은 것은 물론 전국 147개 관측소에서 동시에 6월 최고 기온이 새롭게 작성됐습니다. 독일 기상청은 열파가 동쪽으로 이동하면서 일부 지역은 42도까지 오를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문제는 독일만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스위스 역시 바젤이 38.8도, 베른이 이틀 연속 최고 기온을 기록하며 기록적인 폭염에 들어갔고, 벨기에는 사흘 연속 최고 기온을 경신했습니다. 평소 여름에도 비교적 선선한 날씨를 유지하던 네덜란드마저 이례적으로 적색 경보를 발령했고, 영국 역시 일부 지역이 37도를 넘어서며 연일 최고 기록을 다시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폭염이 국경을 넘어 확산되는 이유는 바로 오메가 열돔 때문입니다. 거대한 고기압이 유럽 상공을 덮으면서 뜨거운 공기를 거대한 뚜껑처럼 가둬버리는 현상입니다. 양쪽에서는 저기압이 빠져나갈 길까지 막아버리면서 더운 공기가 계속 축적되고 햇볕은 며칠 동안 같은 지역을 강하게 내리쬐게 됩니다. 위에서 내려다보면 기압 배치가 그리스 문자 오메가 즉 모양과 비슷해 이런 이름이 붙었습니다. 한번 형성되면 며칠이 아니라 길게는 수주 동안 지속될 수도 있어 가장 위험한 기상현상 가운데 하나로 꼽힙니다. 이번 폭염은 도시 기능 자체를 마비시키고 있습니다. 독일을 동서로 연결하는 주요 고속도로는 아스팔트가 열을 견디지 못하고 갈라져 일부 구간이 전면 통제됐습니다. 도로 온도를 낮추기 위해 겨울에 사용하던 제설차를 동원해 물을 뿌리는 장면까지 연출됐습니다. 철도도 상황은 비슷했습니다. 벨기에에서는 열차 고장이 잇따르며 국제고속열차 유로스타 운행이 차질을 빚었고, 독일에서 프랑스로 향하던 열차는 기술 문제로 한동안 멈춰서 수백 명의 승객이 객실 안에서 더위를 견뎌야 했습니다. 오후에는 또 다른 유로스타 열차도 전력 공급 문제로 운행이 중단되면서 유럽 교통망 전체가 흔들렸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원자력 발전소까지 멈춰섰다는 사실입니다. 스위스 베츠나우 원전은 냉각수로 사용하는 강의 수온이 25도를 넘어서자 원자로 가동을 일시 중단했습니다. 원전은 강물을 이용해 열을 식히는데 이미 강물 자체가 너무 뜨거워진 상태에서 다시 뜨거운 물을 방류하면 물고기, 폐사 등 생태계가 심각하게 훼손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전력 생산보다 환경 보호를 우선한 결정이 내려진 것입니다. 폭염이 에너지 공급에도 직접 영향을 미친 대표적인 사례로 평가됩니다. 시민들의 일상도 멈춰 섰습니다. 독일에서는 마라톤과 축구대회, 각종 야외축제가 줄줄이 취소됐고, 벨기에에서는 매년 수많은 관광객이 찾던 워털루 전투 재현 행사가 안전을 이유로 전면 취소됐습니다. 네덜란드의 대형 테크노 음악 축제도 개막 직전 중단됐으며, 프랑스와 독일에서는 대규모 행사 대부분이 연기되거나 취소됐습니다. 관광 명소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영국 런던의 상징인 타워브리지는 방문객과 직원의 안전을 위해 문을 닫았고, 영국 박물관과 비엔드어 박물관도 일부 전시실을 폐쇄했습니다. 독일 연방의회 유명한 유리돔 역시 폭염으로 운영을 중단했습니다. 관광 산업 역시 예상치 못한 타격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가장 심각한 문제는 인명피해입니다. 프랑스에서는 더위를 피해 강가호수에 들어갔다가 익사한 사람이 55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독일과 영국에서도 호수에서 수영하던 청소년들이 목숨을 잃었고, 구조 요청은 평소보다 절반 이상 급증했습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차량에 방치된 어린아이들의 희생입니다. 프랑스에서는 생후 18개월 영아가 뜨거운 차량 안에서 열사병을 입어 끝내 숨졌고, 며칠 사이 2세와 4세 어린이, 3세 남아까지 잇따라 같은 사고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폭염이 단순한 불편함이 아니라 생명을 위협하는 재난이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사례들입니다. 스페인에서도 상황은 심각합니다. 보건당국은 최근 며칠 사이 폭염 관련 사망자가 327명에 이른다고 발표했습니다. 북부 지역에서는 43도를 넘는 기록적인 기온이 관측됐고, 병원 응급실은 온열질환 환자로 포화 상태에 이르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폭염이 일시적인 이상기후가 아니라 앞으로 점점 더 자주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합니다. 지구 평균 기온 상승과 대기 순환 변화가 맞물리면서 오메가 열돔이 더 강하고 오래 지속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폭염은 이제 여름철 불편함이 아니라 국가 기반 시설과 에너지, 교통, 관광, 의료 체계까지 동시에 흔드는 복합 재난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유럽에서 벌어지는 이번 상황은 먼 나라 이야기로만 볼 수 없습니다. 최근 우리나라 역시 기록적인 폭염과 열대야가 반복되고 있는 만큼 언제든 비슷한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각국이 어떤 대응책을 마련할지, 그리고 이번 오메가 열돔이 언제까지 이어질지 전 세계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지금처럼 기후 변화가 우리의 일상과 경제를 동시에 뒤흔드는 시대에는 이런 흐름을 미리 이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앞으로도 빠르게 변하는 국내외 주요 이슈와 꼭 알아야 할 소식을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